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지난 6월 22일이 2024년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느라 많이 힘드셨죠? 현재 영상은 토목직 두 과목, 그 중에서도 응용역학, 후기와 해설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시험 보신 분들, 두 번째는 시험 보실 분들이죠. 전자 같은 경우는 시험 후기,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에 따라서 커트라인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니까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해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발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는 하지만 현재 해설 영상의 첨부 파일은 다음 카페 검색창, 그러니까 다음 검색창이나 카페입니다. 혹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팅창에다가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현재 해설 영상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해설 영상의 첨부 파일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험생분들은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화면 영상의 표를 보시면 우측표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확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응용역학 시험별 문제 유형 개수입니다. 2024년도 지방직 9급 응용역학이죠. 저는 모든 시험 문제 유형을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형부터 D형까지죠. A형이 쉬운 문제고요. D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A형은 깔아주는 문제, B형은 약간 응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식 대입하는 정도. C형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수학이나 물리 머리 타는 경우입니다. 그런 문제가 C형. D형은 이거는 뭐 풀 수 없다, 못 푼다, 모른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제한이 있잖아. 제한된 시간에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D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분류가 되어 있죠. 첨부 파일 나중에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스틸샷 멈춰놓고 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3도 국가직부터 쭉 제가 담아놨습니다. 멈춰놓고 한번 개수 한번 봐보세요. 아, A형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보이나요? 이렇다. 이렇게 표기한 거 비교적 최근 시험입니다. 2020년도부터 21, 22, 23, 24까지가 최근 시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 가장 궁금한 건 평균 개수와 최근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지가 궁금하겠죠? 평균은 A형이 8개 이 부분에 있습니다. B형이 6개, C형이 4개, D형이 2개입니다. 꽈락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는 8개죠. 40점이니까. 우연찮게 진짜 8개고요. 물론 찍는 거 배제하고 풀어서 맞추는 개수가 8개라는 얘기죠. 출제자도 준다는 얘기야. 이렇습니다. 나머지가. 저는 보통 시험 문제 유형을 초급자나 중급자 나눠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급자 이렇게 커버 가능하고요. 중급자는 여기까지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겠죠. 즉 14개, 18개가 되는 겁니다. 초급자는 14개, 18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면 된다는 목표 개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보시면 비교하시면 되겠죠.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우선 국가직 봤더니 7개, 6개, 6개, 1개. 당연히 평균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당시에 시험 보신 분들도 실제 그렇게 많이들 체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방직이죠. 10개, 9개, 1개, 0개니까 이거는 뭐 그쵸. 쉬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판단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나는 시험 못 봤는데 저놈이 자꾸 시험이 쉽대, 혹은 또 반대로 또 의기양양하신 분도 있어요. 나는 쉬웠는데 쟤는 또 어렵대, 이런 분도 있거든요. 조심스럽긴 한데 통계는 또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참고로 통계는 제 기분, 제 감정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강사한 지 17년 넘었거든요. 문제학부는 거의 25년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수험생들의 판단, 그리고 수업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제가 비교적 꽤 통계에 접근해서, 확률과 통계에 접근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아니 나는 C형인데 너는 왜 B형이라고 해? 나는 B형인데 왜 너는 C형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공식이 잘 만들어져 있고 툴이죠. 여러분이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실제 출제자가 C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B형이나 A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출제율이 상당히 낮았어. 낮았던 거야.
쉬운데 잘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공부 잘 안 하잖아. 그러면 A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B형이나 C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음에 뭐 계산이 복잡하다 C형으로 가는 거고, 계산이 간단하다 B형이나 A형으로 내려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문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과 비슷했는지 비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찾기 쉽겠죠. 자, 왼쪽에 최근 시험 이렇게 표시된 부분 중에서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멈춰놓고. 자, 뭐가 제일 비슷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저는 눈에 띄는 두 개의 시험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2020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2022년도 국가직 시험입니다. 저는 실제 이 둘 사이에 껴있다고 봐. 응? 그리고 누구랑 더 비슷하냐? 아무래도 얘와 더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22년도 시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토목 설계 해설 영상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목 설계는 22년 지방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2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험입니다. 뭐와? 24년도 지방직 시험과 그렇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도 같이 준비했거든요. 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개수죠? 현재 여러분 보신 시험이 24년도 지방직 시험. A형이 10개, B형이 9개, C형 1개, D형은 없죠. 뭐가 가장 비슷해요? 22년도 국가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놀라운 건 22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이 혹은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는 쉬운데 누구는 어렵다, 나는 어려운데 누군가는 쉽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초급자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챕터별 문제 유형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챕터별 문제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좌측표를 봐주시고요. 저는 교재에 총 응용 역학을 10장, 그러니까 10개의 챕터에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이 응용 역학 일반이고요. 판별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이 정정보에서, 3장이 라멘아체 케이블 도르래, 4장이 트러스, 5장이 단면의 성질. 단면 성질은 뭐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것들이죠. 극관성 모멘트. 다음에 6장이 재료역학, 7장이 변이 파트, 8장이 부정점, 9장이 기둥, 마지막 10장이 탄소성입니다. 자, 평균 개수를 먼저 보면요. 제가 한번 훑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판별식 문제가 1문제, 평균. 정정보가 6문제, 라멘아치 케이블 도르래가 1문제, 트러스가 2문제, 단면의 성질이 1문제, 재료역학이 4문제, 변이가 2문제, 부정정이 1문제, 기둥이 1문제, 탄소성이 보통 0문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직과 지방직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에 띄는 거 찾으셨나요? 최근 트렌드는 정정보 해석의 출제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료역학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폭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변이 파트 부정점 보통 많이 포기하는데, 얘가 5문제로 좀 늘었죠. 4문제 5문제. 한 번은 변이 파트, 한 번은 부정점 파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2년도 아까 말씀드린 국가직 문제와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표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봐보세요.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급자가 시험을 어렵게 느꼈는지. 초급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트러스까지가 보통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공부가 여기까지. 눈에 확 띄는 거 보이세요? 정정보가 잘 안 나왔어 최근에. 그러니 초급자분들은 정정보만 중탕하고 있는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보통 재료역학부터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재료역학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변이 부정정도 보통 나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이따가 제가 해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정전형이나 중적 공식체가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암기야. 근데 보통 이거를 그냥 놔버리는 거야. 미치겠는 게 정말 솔직히 내 강사지만 말하면 라이트랑 베이직인데, 라이트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16개, 17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강약을 제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 너가 어려우면 그냥 문제가 강이구나. 너가 쉬면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진행하는 대로 보라고 하는 건 보고, 특히 이런 거 10번 문제 같은 거 탄소성, 이건 깔아주는 문제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론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만 찍고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가지도 않아 진도가.
그리고 나서 그냥 문제를 푸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재료값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판단 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초급자분들이 보통 앞부분의 진도에 머물러는 반면 최근 시험 문제는 재료학이나 부정적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 혹은 단타라고 할지라도 제가 수업 때 언급한 대로 이걸 잘 회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가 나오는 반면 누군가는 특히 스스로가 핸디캡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시험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물론 중요한 건 이 수험생의 풀이거든요. 과거에는 전공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22년도부터거든요. 22년도, 21년도 대량 채용부터 적체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없는 거야. 워낙 채용량이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 인원이 뭐 과거에 한 4,000명 됐는데 최근에 물론 줄었죠. 그때 뭐 거의 2,000명씩 뽑아 나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 중에 2,000명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규 유입과 비교했을 때 전공자만큼은 채울 수가 없어. 전국에 통합과학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은 비전공자 과반수 이상이에요. 더군다나 과거의 비전공자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비전공자는 공학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나 전기나 뭐 유사 직렬 있잖아요. 뭐 도시나 지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이죠. 근데 최근에 비전공자는 인문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난이도였다는 얘기인 거지 시험장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수 상승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점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특정 광역시나 이런 경우는 이제 점수가 뛸 수가 있죠. 채용 인원이 저희가 뭐 몇백 명은 아니잖아. 지역마다 분산돼 있으니까 운에 따라서 좀 죄송하지만 지역 커트는 뛸 수는 있으나 그 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 2점, 2, 3점 그 안쪽에 저는 맴돌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 보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으실 때요. 수업 들으실 때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반복하라는 거 반복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비전공도 마찬가지고 문과 얘기할 거 없어요. 특히 최근에 보건, 그다음에 뭐 아이 엄마 회사 퇴직하고 시험 보시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본격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방법은 하단에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3장 라멘아치 케이블 도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모든 문제를 비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법 22번 라멘의 반력 산정, 관련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19년도 고등학교 경력 채용 문제 13번과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제가 뭐로 할 거냐면 문제를 전부 다 추적할 거예요. 교수님이 창작하는 문제는 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를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탕으로 참고한다던가 응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제가 특히 응용 영역은 전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반력에 크게 방향 묻는 문제고요. 방향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라고 봅니다. 저는 B점을 떼면 구조물이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 반력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당연히 이 방향 아닐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을 가르는 포인트죠. 이랬으면 1번, 2번 중에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B점의 반력을 왼쪽 좌양력으로 가정을 합니다. 좀 굵게 쓸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좌양력. 얘를 갖다가 HB로 하고 해설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모멘트 0을 잡아볼까요? 모멘트 A는 0.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얘에서는 시계, 얘에서는 시계, 얘에서는 반시계죠. 시계만을 플러스로 썼으니까 부호를 도입해보면 10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5죠. 20 직각거리,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구하려는 HB 곱하기 전체 수직거리는 15. 이게 뭐다? 0. 이거 계산하면 HB는 부호 잘 봐주세요. 플러스 3분의 40 kN입니다. 그럼 이 플러스의 의미는 뭘까요? 이 플러스. 얘는 최초 가정
방향이 참이란 얘기야. 참 뭐냐? 이 방향이 참 옳다는 얘기야. 옳다. 참 방향.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을 가정했다.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나왔겠어요?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최초 가정 방향이 거짓이다. 거짓이란 얘기는 이 방향이 아니다. 그럼 돌려서 다시 이 방향이 되겠죠. 네, 그렇다. 결국 옳은 방향은 둘 다 무슨 방향이 된다? 좌향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얘는 뭐냐라고 하는데 얘는 알짜임이 0인 상태를 도입하는 시계체계고요. 얘는 무관합니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번 문제 추적해볼까요? 이거 교수님 어디서 만들었을까? 여기 적어놨잖아. 모르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에 의하면 문제 최대한 기억하고 계세요. 넘어갑니다. 똑같죠? 똑같잖아. 뭐가 달라? 똑같지. 야, 지점 이렇게 그린 거는 그건 취향 차이고 똑같다니까? 뭐만 달라요? 방향만 다르게 한 거죠. 여기는 방향까지 먹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은 크기만 물어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죠? 놀랍게도 19년도 고등학교 경력 채용 문제에서 이 외에 다른 문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어떡하냐, 내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수업 때 전부 다 이러한 문제는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데 제가 전부 다 근거되는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지 저 또한 창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창작을 해요? 그렇죠? 제가 창작해서 좋은 문제 만들면 뭐예요? 중요한 건 적중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 봐주시겠어요? 10장 탄수등 해석 비법은 134번입니다. 관련 기출문제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타 주변부 문제를 더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는 3번, 하나는 4번 이렇습니다. 필수 표기된 것들은 제가 회독하기 좋도록 기출노트, 이건 기출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필수를 나눴는데 필수 360문제입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회독하면 있잖아요.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당장 해설 영상만 보시더라도 제가 필수 문제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는 초급자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명도 포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변형도와 응력도를 그려보면요. 중립축을 그려지고요. 변형도는 크기와 무관하게 모양은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형률도. 응력도는 하나는 항복 상태, 하나는 소송 상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항복, 하나는 뭐다? 소송. 그거에 따라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항복 상태는 어떤 걸 항복 상태라 부르냐면요. 가장 연단, 이 응력이 항복 응력에 도달하는 상태. 그럼 소송 상태는 뭐냐? 속까지 중립축까지 전부 다 항복 응력에 도달한 상태.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항복 상태와 소송 상태는 왜 알고 싶은 걸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과일로 빗대어 보도록 할게. 과일이 썩었다. 미안해, 갑자기 썩었다는 얘기에서 썩었다는 것을 항복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되면 얘는 과일 겉부분이 썩은 거야. 얘는 뭐겠어요? 과일 속까지 다 썩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과일 겉이 썩으면 과일 껍데기만 벗겨서 먹으면 되는데 과일 속까지 썩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이 개수를 뭐라고 하냐? 바로 형상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형상개수. 정의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항복 상태, 과일 겉이 썩는 거, 이때 힘 모멘트를 항복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이때 힘 모멘트를 안까지 다 썩는 거, 이것을 소성, 플라스틱 이렇게 쓰는 거야. 형상계수 정의는요. m y분의 m p고 구하는 방법은 항복 강도에 대해는 단면계수를 곱해요. 이거는 나중에 4번 문제인가? 설명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얘는 똑같은 항복 강도에다가 소성계수를 곱합니다. 그럼 이들은 약분되잖아. 그럼 결국 정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발로 쓸게요. 얘는 6분의 BH의 제곱. 이건 아시는 거고. 이걸 이제 초급자 잘 모르죠.
얼마다? 2분의 3.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직사각형 단면과 정사각형 단면의 형상계수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다? 내가 이거 하나 외우라고 했거든. 그때 수업 때도. 찾아봐봐. 이거 하나 외우라고 해. 이게 왜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일이 썩는지 안 썩는지는 내가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네가 과일 속에다가 뭐 바늘 같은 거 주사기 걸 꼽아서 볼 거야? 아니잖아.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과일 겉부분이죠. 과일 겉부분이 썩은 다음에 속까지 다 썩을 때까지 그 비율, 그걸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힘의 크기 응력이겠지만 저희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시간으로 생각하면 과일로 따지면 시간 2분의 3. 과일 겉부분이 꺾는데 예를 들어서 20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2분의 3을 곱해서 과일 속까지 다 썩는데 몇 시간 걸린다? 30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충격적이게 또 이러한 사실은 재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약분되니까. 뭐랑 상관이 있다? 단면 형상, 이 모양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형상계수인 거야. 형상계수. 됐나요? 전반적인 썰은 다 풀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초급자는 이해될 리가 없지. 그게 얼마다? 1.5다. 내가 이거 하나 외우라고 했는데 너가 이거 하나를 안 외운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 여기 이렇게 4번 문제 여기 있네. 이렇게 답 2분의 3이라니까. 이거 하나 외우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1이나 이거 찍은 거는 완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거가 된 거야. 그죠? 무조건 1보다 크겠지. 어떻게 1보다 작을 수가 있어. 과일 겉이 먼저 썩고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난 또 공부 좀 삘 봤는데 참고로 마름모 있잖아. 마름모가 2입니다. 배가 똥똥하니까. 네, 그렇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6장 재료역학 비법은 50번 재료의 전단탄성계수 관련 문제는 14번과 2010년도 국가직 9급 2번 문제인데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여기다 옮겨서 복사해 놨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단탄성계수 G를 구하는 문제고요. 제 수업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걸 거꾸로 짜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G 구한다라고 하면 제가 기다리라고 했죠. 딱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전단 변력력 감마분의 전단 응력 타우.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다? 관련식이죠. G와 E와의 관계식 포화성비 누 죄송합니다. 숫자 2 포화성비 누 더하기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예요? 얘는 없잖아. 누가 봐도 2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없어요? 얘가 없잖아. 2가 2 구하는 방법 다시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다? 입실론분의 시그마.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야? 봐봐. 너 내가 이거 모르겠니? 왜냐하면 나도 아는데 레디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건 초급자가 하는 행동이야. 유도하는 건. 유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거지. 기억하고.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거 아래 거잖아. 이렇게. 응? 10년도 오른쪽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정답 뭐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아이고 이거 보지 말고. 몇 번의 정답이에요? 몇 번의 정답이야? 이거잖아 이거.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거죠? 응? 대입만 하면 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입만 하면 된다고. 2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 볼까요? 얘부터 먼저 구해볼까? 델타 A분의 PL. 여기 해설치 보세요. 시간 아깝잖아. 그럼 얼마다? 50기가파스칼. 그렇죠? 그러면 50기가파스칼 나오면 이 상태에서 답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해설장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E와 G와의 관계식. 제가 이 포화성비 누에는 누는 크기가 항상 0보다 크고 0.5보다 작다. 얘를 인용해서 G의 크기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데 앞에 해설 영상 찾아봐. 이거 똑같이 해줬어. 3분의 2부터 2분의 2다. 자, 얘가 아까 50이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겠어? 대충 계산하면 3일은 3, 3, 6, 18, 16, 17 정도 될 거고 25. 정답은 16부터 25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잖아. 막 찍은 거라니까. 그렇다. 아쉽지만 내가 조금 아픈 부분 채찍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는 보이 단면계수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자, 관련 부분 좀 볼까요? 7장 재료역학 비법은 54번. 관련 문제는 80번 문제 15년 국가직 7급 필수 196 필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2년도 국가직 9급 6번 문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전부 다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계에서 Z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얘 정의는 뭐예요? Y분의 I. 그렇죠? I는 뭐냐? 도심축, 중립축에서 단면 2차 모멘트. Y는 도심축, 중립축에서 가장 먼쪽 거리야. 어디에서? 도심축, 중립축에서. 보기 1번이 원형 단면이니까 원형 단면을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심축, 중립축은 이 원형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중앙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러면 써볼까? 얘 단면 2차 모멘트는 필수 암기사항이죠. 64번에 파이 D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여기 도심축, 중립축에서 가장 먼쪽 거리는 얘 아니면 얘인데 둘이 같잖아.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그러니까 Y는 얼마다? 각각 Y는 2분의 D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건 평소에 공부할 때 하는 거. 시험장에서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 교수님도 외우고 있어. 응? 너가 뭔데 안 외워요? 나도 다 외우고 있는 건데. 32분의 죄송해요. 파이 D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이렇게. 자, 보기 1번은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건데 반지름은 지름의 지름은 반지름 2배니까 D 대신 2R을 집어넣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죠. 결과 이렇다. 혹시 몰라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별거 아니고 반지름에도 세제곱에 비례하고 지름에도 세제곱에 비례한다. 보기 1번 2니까 몇 배? 8배 곱하기 3배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맞다. 참이다. 그렇죠? 자, 보기 2번은 직사각형입니다. 폭을 2배로 증가시켰다. 직사각형 단면계수는 6분의 BH의 제곱이죠. 폭피. 이것도 혹시 몰라 써보면 하나 더.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긴 한데 높이에는 뭐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보기 3번. 보기 3번은 아까 문제 2번에서 봤었죠. 항복 모멘트는 이렇게 구하고 소속 모멘트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한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습니다. 아까 앞선 문제에서 2번에서 설명이 다 마쳤습니다. 보기 4번 보도록 할까요? 좌측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기 4번 봐주시고 시작합니다. 면적이 같다.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그럼 폭의 비는 몇 대 몇이겠어요? 반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2대 1. 그래야지만 곱하면 2 곱하면 2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히 성격일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면적이 같다. 그러면 높이의 비가 1대 2면 폭의 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근데 단면계수 Z는 우리 아시겠지만 6분의 BH의 제곱이니까 6을 제거하면 폭에는 비례, 높이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각각 한번 써볼까요? 높이의 비가 1대 2, 높이의 비가 1대 2. 뭐 이거겠죠? 높이 1, 2, 2, 1. 얘 대입해보면 BH의 제곱이니까 대. 순서 조심해주시고 그러면 2대 4죠?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즉 정답이다. 1대. 꿀팁 알려드릴까? 꿀팁. 잘 기억해. 면적 A 동일할 때 A가 동일한 상태만 됩니다. 단면계 Z는 그렇죠? 높이에 비례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썼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적 같다라고 나오는 순간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 이게 1대 2면 단면계수도 1대 2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얘는 꺾고요. 얘는 이제 휘목력 구하는 문제거든요. 휘목력은 단면계수분의 힘모멘트니까 역수예요. 역수. 요것만 주의해서 좀 봐주시고. 역수다. 역수. 내 말은 이거 봐봐. 단면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면적이 같죠? 뒤집은 거니까 돌린 거잖아. 그냥 90도로. 높이가 1대 2니까 단면계수는 몇 대 몇? 2대 1. 근데 반비례니까 다시 1대 2니까 2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너가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20년 9까지 국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는 요것만 눈여겨볼게요. 잘 봐. 내가 하는 얘기가 언젠가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얘도 역수야. 왜냐면 Z분의 M이니까.
높이 b가 1대 2죠. 면적은 같잖아. 그럼 단면 계수는 몇 대 몇이에요? 단면 계수는 1대 2. 1대 2. 그럼 휘목력은 역수니까 몇 대 몇? 2대 1.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폭에는 비례한다고 했는데 폭이 2배 증가했으니까 얘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단면 계수는? 맞잖아.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얘는 0.5야. 이렇게. 그러니까 역수 뒤집으면 4대 2대 1이죠. 응? 무슨 말인지는 뭐 왼쪽거리 모르면 패스.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2 곱하면 여기는 4대. 안 풀고 그냥 답도 찾잖아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꼴찌까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5번 문제는 4장 트러스에서 비법은 37번, 단면법, 단면을 절단한 방법, 19년도 고등학교 경력체험 문제 19번입니다. 아까도 고등학교 경력체험 문제에서 인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경력체험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교수님이 이 문제를 보고 인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와 앞선 문제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왜 교수님을 인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EF의 부재력을 구하는 문제야. EF가 누구냐면 얘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경사부재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게 단면법으로는 구하기 힘들어요. 절전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전법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게 EF니까 한 점을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부재 양 끝에 E점과 F점인데 F점은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하나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 바로 2점입니다. 하나, 둘, 셋, 4개니까 2개라면 2개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직 부재 같은 경우는 얘를 금방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D점을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란 2개의 부재의 부재력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할 때만? 나란할 때만. 즉 위에서 얘가 압축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도 뭐라고요? 마이너스 4. 다시 2점을 봐주세요. 경사부재 수직수평을 쪼개주고 2점에서 시그마 V는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 그럼 이쪽은 플러스 얘죠. 얘가 뭐다? 4. 기타 기하학적 관계를 따라가면 얘분의 얘는 이 삼각형의 닮은 꼴이죠. 얘분의 얘랑 같은 거니까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5죠. 즉 4분의 5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응? 어렵죠? 그 고등학교 경력체험 문제가 더 어렵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어. 항상 이거 풀어줄 때도. 그럼 질문. 이 문제는 어려우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초급자는 지금 풀기 어려워요. 그럼 교수님 뭘 물어본 거냐? 이걸 보고 자기들 문제를 만들기 하는데 교수님이 이거 물어본 거야. FG 부재.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하는 방법. 단면 절단 후 한쪽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면 될 거 아니야. 단면법을 이번엔 어떻게 절단한다? FG를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을 선택할까? 오른쪽을 선택할까? 왼쪽을 선택해야지 오른쪽은 반력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워볼게. 과감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딱 지우고. 진짜 지우는 거야. 마음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힘내.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잘 보죠. 인장 가정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장 가정하면은 나가는 거. 오늘 펜이 지멋대로 움직이네. 나가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얘죠. 얘를 F다 가정합시다. 어디서 모멘트 영작하면 되겠어요? 모멘트 여기 C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윤곽 잡아보면 대충 어떤 방향이에요? 2는 통과리가 안 세우면 되고 이 4는 직각거리, 얘가 직각거리. 이렇게. 또 뭐 있나? 나머지는 없네. 이 4하고 얘 2개 있구나. 써볼까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맨 처음에 2는 없으니까 D점에 4부터 식을 세우면 직각거리는 3. 그 다음에 얘 4 곱하기 직각거리는 6이죠. 마이너스 더하기 F 곱하기 얼마?
F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F 계산하면 12, 24, 36 넘어가면 마이너스 36,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km. 압축이죠. 잘 봐. 자, 기출문제 풀어보자. 자, 다시 처음으로 생각하고 답 보지 마, 이거 해설지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확대해줄까? 자, 딱 필 와요. 해볼까 같이? 자, CD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잘라서 이거 반력 구하는 건 초짜야. 이걸 왜 구하니 자꾸. 여기 A점에서 모멘트 평균만 쓰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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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울까 지우지 말까? 지울까? 거슬리니까 오늘은 뭐 과감하게 지워봅시다. 다시 안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디서 모멘트 0 잡는다? A점. 윤곽부터 잡아보면 P 곱하기 직각거리 이렇게, P 곱하기 2A 직각거리 이렇게. 얘 통과. 얘 또 팔기가 없잖아. 얘에다가 직각거리에서 시계 이렇게 3개입니다. 식 써볼까요 그러면? P 곱하기 A 더하기 P 곱하기 2A 그 다음에 더하기 1 F다라고 하면 F 곱하기 몇 A? 3A 빵. F는 뭐다? 마이너스 P 압축. 오케이? 이 단면법 트러스 문제가요, 이게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대수 초급자도 트러스 단면법 이런 거 다 풀려고 다 시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까지 공부를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럼 발을 빼야 돼. 이게 눈에 뭐 뒤집히잖아? 그러면 막 오른쪽에서 답이 나오게 하는데 한다던가 막 말도 안 되게 시그마 V는 용어를 쓴다던가 막 이상한 평형 방식을 막 써.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막 짜 맞추는데 다 뭐 한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 거죠. 깔끔하게 이렇게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6번 문제는 2장 정정부에서 비법은 7번 문제입니다. 발용 정리죠.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발용 정리는 제가 보통 뭐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력의 크기와 위치.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합력의 크기가 있죠. 그럼 뭐가 미지수예요? 위치하고 P2가 미지수죠. 원래는 식을 2개 쓰는 게 원칙이나 우리는 둘 다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하는 거잖아. 바로 X. 응? 그러니까 식 한 개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적절한 곳 어느 점을 지정해도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점을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도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A점 5점이라고 할까? 해설하고 맞춰볼게요. 다른데 특히 이런 데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여러분 체감할 수 없어서 다음에 시험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느 쪽을 잡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식은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이건 방향 뭐랑 같다? 불력에 의한 모멘트와 같다. 합이니까 식을 쓰는 게 맞죠. 제가 방향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력에 의한 모멘트 보도록 할까요? 자, 점을 5점을 지정을 했으니까 5점을 지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점에서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어떤 방향이에요? 반시계죠. 합력이니까 반시계. 즉 불력에 의한 모멘트도 전부 다 반시계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얘는 통과니까 모멘트 만들지 않고 얘는 시계니까 마이너스, 얘는 반시계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즉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식을 쓰게 되면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써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다 쓰지도 않죠. 자, 합력에 의한 모멘트 20 곱하기 x, 불력에 의한 모멘트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 요 거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 x 플러스 3이죠. 부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렇다. 그러면 20x 마이너스 10 더하기 10x 더하기 30. 그러면 10x는 20이니까 x는 자연색이 몇 미터다? 2m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어려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6장 재료과 비법은 52번, 그 다음에 관련 문제는 28번 17년 지방기 9급 2차 문제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요, 뭘 나오냐면 AD 전체 총 변량을 묻고 있습니다. 아니 가끔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헷갈리면 한쪽을 지점으로 보세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를 반력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반력. 또 하나 초급자가 많이 하는 실수. 자, 봉이 있어.
자, 얘가 50이다. 그럼 이쪽도 50이어야지만 알짜면 0이상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A, B다라고 하면 AB 부재 충력 FAB가 얼마냐 물어보면 인장 50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인장 100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죠. 그럼 왜 100이라고 대답한 걸까? 아니 왼쪽에서 생각해봤더니 50, 오른쪽에 생각해봤더니 50. 그래서 합쳐서 100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한쪽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너가 예를 들어서 칠판이 몸에 뱄어. 벽에다가 뭘 둘까? 책 하나 놓고 나서 책을 이렇게 손바닥에 대고 밀어보세요. 너가 50의 힘으로 밀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책이 받는 힘은 100이니? 너도 50 밀고 있고 벽도 50을 밀고 있으니까? 아니잖아. 잘라서 한쪽만 보는 거야. 왼쪽을 봐도 인장이니까 플러스 50, 오른쪽을 봐도 인장이니까 플러스 5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부분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왼쪽부터 누적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A, B 첫 번째 구간 잘라서 볼게요. 왼쪽 봅시다. 이 방향이 플러스인데 50이니까 플러스 50. 참고로 이 플러스 50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볼까? 두 번째는 파랑이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야. 이게 플러스잖아. 근데 얘는 압축이잖아. 어디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부터. 얘는 마이너스 10. 얘도 끝까지 마이너스 10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세 번째 녹색 그려볼까? 아까와 다르게 얘 하나 더 있잖아. 얘는 단계니까 플러스 30이죠.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결과를 쓰면 플러스 50 플러스 40 플러스 얼마야? 다 계산하면 누적 계산하면 40에 담으니까 70이죠. 이 50, 40, 70이 여기 해석지 보세요. 50, 40, 70. 실제 시험장 제가 수업 때 기억하시죠? 왼쪽 지나가면서 읽어버리는 거야. 오른쪽도 상관없고. 자, 그럼 이 플러스 70은 뭐냐? 반력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70. 딱 평형. 그 다음부터는 2a분의 PL이잖아.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거리 2a.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단위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기가파스칼이잖아요. 기가파스칼은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기가는 메가보다 기가는 1000배 더 크니까 1000배 큰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분자 2a분의 P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델타는 얘는 전부 다 킬로뉴턴, 얘는 전부 다 밀리미터, 얘는 전부 다 기가파스칼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얘는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이 밀리미터가 나오겠죠. 네, 그렇다. 나머지는 직접 대입해서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6장 재료화, 비법은 49번, 재료의 포화성비. 워낙 유명한 문제죠. 그 다음에 9번 12년도 경북교육청 99 필수 나와있죠.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저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포화성비 누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데, 누의 정의는 뭐죠?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 xy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 x의 이름은 x축이 아니라 길이 방향이야. 그럼 y는 뭐냐? 가로 방향이야. 가로지른다. 가로 세를 가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루는 응용력학의 모든 재료는, 모든 부재는 한쪽이 길어요.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 한쪽이 반드시 길어. 김밥처럼. 그럼 누가 길이 방향이 있어? 소세지 넣는 방향, 단무지 넣는 방향, 김밥으로 요게 길이 방향. 자르는 방향, 이걸 가로 방향이라 부르는 거야. 얘가 길, 얘가 가로. 얘가 길, 얘가 가. 됐어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된다? 원형이다. 바로 지름분의 지름 변화량. 분모는 뒤집어 써줘야겠죠. 순서를 L분의 델타 L이니까 델타 L분의 L. 이게 진짜 시험이었다. 봐봐. D분의 델타 D. 이거 순서만 안 바뀌면 되거든요. 지름이 어디 있어요? 체크해. D. 지름 어디 있어? 지름이 어디냐? 여기 50. 지름 변화량은 요렇게. 그러니까 5. 원래는 앞자리만 쓰거든요. 지금은 뭐 친절하게 이렇게. 델타 L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L가 델타 L. L은 길이가 이렇고 얘는 0.1mm. 그러니까 500하고, 그러면 얘 1이잖아. 다 약분하면 1밖에 없는데 뭐 1이겠죠. 0.1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틀렸더라. 왜?
연습을 안 한 거죠. 연습을 안 한 거 미안하지만 연습해서 딱딱딱 진짜 시험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는 길이랑 길이 변화랑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내가 하는 거 잘 봐. 왜냐면 중요한 건 시험이니까. 나는 연필 이 스타일을 먼저 알고 있자 포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길이랑 길이 변화량 이렇게. 얘 지름 변화량 이렇게. 그러면 얘가 길이겠니? 얘가 길이겠니? 얘가 길일 거 아니야. 얘가 지름이 누가 지름이? 얘가 지름이잖아. 그럼 문제 그냥 시험에 나왔더라면 그냥 5분의 1 곱하기 1분의 1. 앞에 숫자만 구하고 그냥 바로바로 구해서 답 1 찾아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자꾸 한번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9번 문제는 부정정. 그러니까 비법 103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죠. 많이 말씀드렸던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정정력 시잘부 그 다음에 등파 중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준비해 놨고요. 됐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 들어가는 여러분한테 빙의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됐어. 이거 필수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공부도 할 겸 해서. 응? 공부하는 거. 자, 저는 총 4개 썼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캡처해서 캡처 되죠? 수시로 보세요. 단순 집중할 케이스 1 볼까? SFD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딱딱 보여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가볼게요. BMD 플러스 얘 4분의 PL. 처짐 가운데 처짐 얼마 이거? 48 2i분의 PL의 세제곱.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시험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필수사항이야. 자, 두 번째 케이스 2번 2분의 오메가 L 2분의 오메가 L. 이거 모르신 분 없겠지. 이 가운데 얼마 이거?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중앙점 찾으면 얼마라고요? 384 2i분의 5 오메가 L의 4승. 참고로 384는 24 곱하기 16입니다. 끝. 한 번 더 확인. 2분의 오메가 L 최대인 모멘트 최대 처짐 중앙 이렇다. 끝. 케이스 3번과 4번은 부정정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 왜? 이거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양쪽의 힘 모멘트가 서로 크기를 갖고 방향 반대니까 상쇄된다는 얘기야. 즉, 얘 똑같아. 힘 모멘트만 달라지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8분의 PL 8분의 PL 8분의 PL. 가운데는 뭐다? 처짐이 얼마냐면 시험 보신 분도 혹시 보시는 분도 생각 안 나면 안 되지. 192 2i분의 제발 좀 하라고 하는 건 합시다. 세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양당 고정보 등분파 중 똑같아. 대칭으로 상쇄돼 버리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얘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냐면 가운데는 24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양쪽 지점은 1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1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가운데 중앙점 쳐지면 384 2i분의 오메가 L의 4승. 알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들. 봐봐. 얘랑 같고 뭐랑 같아요? 얘랑 같고. 올해 뭐 물어본 거예요? 얘 물어본 거지. 또 내년에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 기본적인 거 밑에 있는 거 모르는 거 이건 말도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얘도 제발 좀. 응?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좌측 정정과 부정정을 나눠서 볼게요. 왼쪽은 정정, 오른쪽은 부정정이잖아. 부정정이 커요, 정정이 커요? 이거 설명 문제 나와. 시험 문제. 뭐가 크고 뭐가 작아? 빨리. 정정이 크고 모든 결과의 부정정이 작죠. 즉 최대 힘 모멘트 작고, 최대 힘 모멘트 작다는 얘기는, 최대 전단이 작다는 얘기는 작은 단면에서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처짐도 전부 다 뭐한다? 작잖아. 얘보다 얘는 4분의 1배. 얘하고 얘는 몇 배? 5분의 1배.
이것만 10번 보세요. 너 10번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11번 하게 해줄게요. 그렇단 얘기야. 한번 제발 좀 하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자, 캡처해. 딱 찰칵 찍어놓고 계속 외우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2장 정정부에서 비법 21번 마찰 및 기타 관련 문제는 219번이죠. 17년도 지방기 9급 2차 필수네요. 있고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평면 역계에서 5점에 대한 한 모멘트를 묻고 있습니다. 5점은 이 원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페이크가 2개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5점인데 누가 페이크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관통하니까 5점을 모멘트가 만들어지지 않죠. 모멘트 계산할 땐 집중하지만 그 점까지의 직각거리가 곱해지는데 직각거리가 없잖아. 통과되니까. 그렇죠? 뭐만 계산하면 된다? 예. 자,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자용선 보고 이게 직각거리잖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가 해볼게요. 볼펜 준비해 주시고 딱 했고 됐습니다. 자경선을 길게 볼게요. EP를 됐어요? 누가 직각거리요? 요게 직각거리죠. 요 직각거리. 이 직각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각도를 봤더니 얘가 60도다. 그럼 얘는 30도. 다시 얘가 몇 도요? 60도죠. 다음에 이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이니까 R. 그럼 60도니까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2분의 R이죠. 그러니까 5점에서 5m 계산한다? 2P에다가 2분의 L 곱하는 거죠. 반시계. 뭐 시계방을 플러스 쓰느라고 하면 반시계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PR 반시계. 그렇다. 아니면 해설지처럼 풀어볼까요? 해설지처럼 풀어볼게요. 자, 지우고 해설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풀지. 어떻게 한다? 블럭 쪼개는 거 좋아합니다. 얘네들이 안 된다는 거 아마 알았을 것 같고, 두 개 쪼개면 이렇게.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 아마. 얘는 그러면 2p 코사인 30도인데 알파가 아니다. 왜? 어차피 통과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2p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다시 p. 정답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모멘트겠지. 5점에서 얘 곱하기 직각거리 마이너스 PR. 안 써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얘는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뭐 왜 그랬기는. 요 꼬리 달렸으니까 괜히 헷갈린 거지.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로 푸세요. 여기 직각거리는 구하려면 힘들잖아. 그치? 그때는 쪼갠다. 이렇게. 여기서 계산하니까 얘가 필요하겠죠? 그럼 얘 기하적 관계가 필요한데 이 기하적 관계를 보면 얼마에 얘가 좌표가 8,6이니까 여기가 8, 6, 10 다시 약분하면 비례식이잖아. 4, 3, 5. 그러니까 얘는 20에 5분의 4 계산하면 얼마냐면 16. 그 다음에 얘는 20에 5분의 3이죠. 그럼 얼마예요? 5, 4, 3, 12km. 직각거리 필요한데 직각거리는 이게 직각거리잖아.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좌표점에 6. 여기까지 거리는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길이는 4죠. 그렇죠? 합치면 얼마다? 10. 즉 M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 얼마가 된다? 얘에다가 직각거리 16 곱하기 10에서 정답 얼마? 160. 맞습니다. 얘가 훨씬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소수 들어간 거 찍지 마. 이거 7의 배수잖아. 가능하면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2장 정정부 해석이고요. 비법 9번 시험에 잘 나오는 단면 역시 잘 단. 75번 20년도 국가지 7급 필수 문제 또 필수네요. 44번 21년도 국가지 7급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21년도 국가지 7급 문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됐어? 빨리 기억해. 하나 둘 셋 짠. 뭐야, 페이지 안 넘긴 줄 알았죠? 똑같죠? 뭐만 다르냐? 얘는 단순보 기관의 길이가 2분의 1, 2분의 1에서 L. 질문은 똑같아. 얘는
LL에서 2L. 실문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 만드신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력을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단순보 구간에 의해서 어차피 구하는 거고요. 등분포화 중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등분포화는 이렇게 그릴까? 길이는 2L이죠. 오메가. 두 번째는 등분포화 중이 아니라 여기 네임보 구간. 단순 지지 구간까지 하중을 끌어와야겠죠. 끌어오는 방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얘에다가 8길이 곱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다가 8길이 해서 이렇게. 크기는 얼마냐면 각각 P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모멘트라고 적으면 2분의 PL. 모멘트는 2분의 PL. 거리는 똑같이 2L이죠. 자, 얘를 뭐로 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잘단, 시험에 잘 나오는 단면역에 BMD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쉬워요.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한번 했잖아. 이거 뭐라고요? 8분의 오메가 L 대신 2L의 제곱. 약분하면 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두 번째 BMD C잘단에 의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가운데는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얼마냐면 2분의 P. 물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들이 같다. P가 얼마냐? 이 약분되니까 그냥 오메가 L이 정답이죠. 그래서 A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제가 완전 똑같냐? 똑같진 않지. 보면 이 문제한테 보시면 이거 필수 문제잖아. 거의 비슷해. 다만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 응용력을 여러분한테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응용력 과목이. 제목도 응용력 학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재료화 비법은 52번 충력 축변이. 그 다음에 44번 13년도 국가직 국어 필수 문제. 또 필수네요. 네, 닮아 있다. 문제 읽어볼까요? 자, 강체보 즉 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BC에서 OP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편의상 얘를 Q로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이니까 왜냐라고 질문할 필요 없어. 실험은 그냥 OP로 계산하세요. 얘는 가정. 강체보 BC가 수평을 유지했다. 그러기 위한 X는 얼마냐? 변형도 변이도를 그려보면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잠깐만. 잘 그리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야, 잘 그렸다. 그죠? 이렇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봉에 의한 처짐을 갖다가 델타 1이다라고 하면 이게 델타 1. 얘가 델타 2다라고 하면 델타 2. 강체보가 수평을 유지했다. 즉 델타 1은 델타 2랑 같다. 그럼 델타 1은 어떻게 구할래? 그냥 2a분의 그죠? 왼쪽에 발령을 R1이다라고 하면 LAB. 우리 재료값 기본 공식이잖아. 얘는 2a분의 얘가 기본 원칙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LCD 이렇게.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된다? R1과 R2. 어떻게 구한다? R1은 왼쪽 반력이니까 반대편 이 점에서 모멘트 0 잡으면 되는 거고 R2는 오른쪽 반력이니까 이 반대편에서 모멘트 0 잡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저는 바로 쓸게요. 아니면 C잘반 시험에 잘 나오는 반력에 의하면 L분의 PB 뭐 L분의 PA 그런 공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바로 쓸까요? 여기 있습니다. 암산한 건 아니고 L 대신 전체 길이가 A니까 A분의 QX.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분의 Q A-X. Q는 아까 OP라고 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이거 지워지잖아. R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A분의 Q A-X는 R2는 A분의 Q A. 거리 빼먹었다. LAB는 3L. 여기는 2L이죠.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면 QQ AA LL 지워버리면 얘는 전개하면 지저분하게 풀어서 미안해요. 서비스 나만 알아보면 된다는 생각에 2A. 계산하면 얼마냐? A는 3X X는 잠깐 뭔가 이상해. LCD 2 3 2
오, 지저분해. 이래서 지저분하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x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5x는 3a니까 x는 0.6a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궁금하잖아.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똑같아. 야, 그리고 상식점 미안해요. 상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야, 누가 더 짧아요? 얘가 더 짧잖아. 짧은 게 더 강하겠니? 길게 더 강하겠니? 짧은 게 더 강하겠지. 양쪽에 당겨봐. 긴 게 더 먼저 끊어질 거 아니야. 긴 게 더 약하다고. 강, 약. 그럼 너가 여기 서가지고 무게중심 P가 너야. 너 어느 쪽을 밟아야겠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수평을 유지하겠어. 그냥 퀴즈. 당연히 강한 쪽 옆에 서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x는 전체 길이 l의 절반 0.5l이니까 그거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지만 이거. 얘들 볼까? 누가 더 강해? 얘가 더 강하잖아. 얘 강, 얘 약. 전체가 a니까 0.5a 기준으로 이번에는 0.5a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얘 소수 찍지 말라니까 7의 배수. 야, 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찍어도 3번 찍었을 것 같긴 한데 미안. 나는 그렇단 얘기야. 그만큼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긴장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3번 보도록 할까요? 13번은 2장 정전부에서 비법은 15번 영양선을 이용한 반력 단면 산정 이동 과정입니다. 관련 문제는 146번 15년도 국가시 7권 문제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봤더니 A점, 이동하중에 대한 A점에서 최대 반력을 묻고 있죠. 가끔 초급자가 많이 혼동하는 게 있는데 잘 봐. 응? 이동 방향은 뭐한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하든 무관합니다. 예전에 2009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동 방향이 중요했던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이런 정통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배제하면 이동 방향과는 무관해. 즉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하는 것 같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이동 순서는 바꾸면 돼야 안 돼요? 교체 불가. 안 돼. 얘가 항상 왼쪽이면 항상 왼쪽, 오른쪽이면 항상 오른쪽이야. 거리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초급자가 많이 실수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헷갈려. 교수님들 가끔 헷갈리고. 왜 그렇다. 자, A점의 최대 반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점의 영향선을 먼저 그려야겠죠. 밀러브러스의 방법을 쓸게요. 1단계 구속력 해제, 2단계 단위변이 1이동, 3단계 기하학적 계산. 저는 제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수업 듣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방법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동일하면 됩니다. 예상 반력 RA를 잡아주고 구속력 해제, 예상 반력 방향으로 1만큼 막대기를 들어 올려줍니다. 막대기는 B점은 롤러 지점이니까 매달려 있겠죠. 이렇게. 얘가 얼마다? 1. 영향선 작도 끝입니다. 자, 이동하중을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나마 쉬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면 얘 버리고 얘가 정답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7급 문제 보시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럼 거리는 2m, 나머지 전체 10m에는 8m. 그러면 이 거리는 삼각형의 닮은 비에 의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죠. 어떻게 구한다? 1 곱하기 몇 분이면 10분의 8. 길이는 0.8이죠. 구하는 방법은 외력 곱하기 영향치, 외력 곱하기 영향치니까 RA는 외력 4 곱하기 영향치 1 더하기 8 곱하기 영향치 얼마? 0.8. 정답은 그래서 4, 1, 4, 8, 8에 64니까 10.4.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저는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풉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너 시간 다 설명하고 나서 위치를 다 알았잖아. 그러면 그냥 영향선 안 그리고 자유물체도로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영향선으로 잡고 자유물체도로 잘 보세요. 그냥 여기 알았잖아. 여기 4, 여기 8, 거리 2, 여기 8,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 그냥 RA 구했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구했겠지. 그러면 RA 곱하기 직각거리는 10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0 마이너스 8 곱하기 얼마? 8는 0. 그러면 RA는 얼마겠어요? 40, 64. 그럼 104죠? 0, 0, 0. 64, 104. 넘겨서 10 나누면 얼마다? 10.4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좀 빨리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시간 많으면 나도 천천히 풀고 싶어. A점의 최대 수직발력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향선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영향선은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풀 거란 얘기야. 해볼까요? 여기다가 10, 여기 걸쳤을 거 아니야. 10, 여기 5, 길이는 3, 여기도 그러면 3, 여기는 10,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A점의 최대 축발력이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한다?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마이너스 10 곱하기 직각거리는 16, 마이너스 5 곱하기 직각거리는 13.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 곱하기 직각거리는 10. 계산하면 160, 5, 35, 5, 1은 5, 65인가요? 160, 225죠? 225, 잠깐만, 이거 플러스죠. 225니까 10RA는 225, 지우면 22.5kg이 정답이죠. 여기 있습니다. 응?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6장 재료역학 비법 57번 전단역과 힘전단이고요. 관련 문제는 132번과 137번 공교롭게 둘 다 17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가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위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수님 그나마 좀 쉽게 내려고 계려보 구조물에도 불구하고 SF를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해설지 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자, 자연물질도 먼저 그리면 A, B를 뜯어서 위로 올리고 B, C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다행히 A, B의 단순목 구간에 집중하신 10kN은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발력은 절반씩이겠죠. 대칭이니까 각각 5kN씩입니다. 다시 얘를 외력으로 전달하게 되면 네임보인데, 이 네임보에서는 C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썼다라고 하면 또 길이가 같아요. 즉 이 부분의 모멘트와 이 부분의 모멘트가 같으니까 얘가 하향 오면 얘도 하향 얼마? 5. 이 두 개를 합쳐서 가운데는 10이 되는 거죠. 시그마 V는 0이니까. 사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단선도를 그린다. 첫 번째 구간. 왼쪽에서 전단력은 얘가 플러스죠. 이게 상향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5 일정이 가다가 다시 두 번째 구간에서 얘는 마찬가지로 상향이 플러스인데 얘는 하향입니다. 하향 10. 아까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누적 계산하면 다시 마이너스 5.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마지막 여기서 지나서 보게 되면 아까 상향이 플러스인데 상향 10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10 하면 누적 계산하면 이렇게. 결국 판단해보면 전체 SF 모양은 불원석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은 Vmax는 얼마에 크냐? 절대값은 그냥 허용 전달 능력이 있으니까 왼쪽 볼게요.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허용 전달 능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전달 능력도는 이렇게 중립축에서 발생하겠죠. 이 값은 2분의 3 A분의 V인데 A는 일정하니까 Vmax를 찾아가면 되겠죠. 방금 구한 이 Vmax가 얘가 되는 거죠. 식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이 언로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300kPa.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킬로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 면적 A는 폭 P 높이는 0.5니까 Vmax는 아까 구했던 얘. 그러면 누구 구하는 겁니까 지금? B 구하는 거니까 이 둘은 교체해 줄 수가 있죠. 단위도 받고. 그러면 B는 2 곱하기 300 곱하기 0.5 얘네들만 바꿔준 거죠. 3 곱하기 5. 그럼 B는 밑으로 나오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1m니까 지워버리고 계산하면 100.
100분의 5 0.05m. 요게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같아지는 0.05m입니다.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풀어봤으니까 직접 풀면은 얘부터 정신이 없어. 그래서 B형이 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부정정에서 비법 104번 시험에 잘 나오는 부정능력 시잘부죠? 온도하중입니다. 관련 기출문제 두 문제 나와 있습니다. 43번 17년도 서울시 국어 문제고요. 16년도 고등학교 경력체형 7번 문제와도 유사하게 닮아있고 여기 있습니다. 별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공식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반력 구한다 라고 하면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고 정답은 그냥 알파 델타 t 2a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어하는 뭐냐? 이게 인장 압축인지를 많이 혼동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온도가 상승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온도 상승이니까 상승 늘어난다? 인장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 아닙니다. 원리 원칙대로 보도록 할게요. 한쪽을 떼봅시다. 없애버릴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길이도 이렇게 증가할 거니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지? 근데 실제는 이게 고정이니까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시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얘에 의해서 압축력이야. 헷갈려? 자, 나 사람이야. 나야 나. 뚱뚱하지? 허리띠를 찼어. 배가 고파서 케이크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뭐 먹은 거야. 그럼 배가 빵빵해지겠지. 팽창한다고. 양당 고정인 것처럼 허리띠가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 배는 너 허리띠 꽉 조매고 막 먹어봐. 그럼 너 배가 인장을 받겠니 압축 받겠니? 배가 일어나는 건 온도 상승해서 팽창하는 거고 실제로는 억제돼 허리띠가 잡고 있잖아. 압축 받잖아. 압축. 그래서 압축이야 압축. 반대는 반대겠죠. 온도가 하강한다? 인장. 얘는 압축이야. 나머지는 대입하면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림까지 그렸는데 너 내년에 틀리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응? 그렇다. 여기까지입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과 17번은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 8장 부정정에서 비법 118번 분배법, 가로방향 분배법 직접 분배고요. 관련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도 잠깐 말해볼까요? 얘는 왜 C형이냐면 똑같은 분배법이거든요. 다만 출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C형으로 뺀 이유입니다. 물론 관련 기출문제 똑같이 C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C형은 잘 안 보신 분이 많은 거죠. 볼까요? 자, 시작할까? 분배법입니다. 우리 우선 요거 필수 문제. 또 필수야, 또 필수. 필수. 해볼까? 분배법을 통해서 직접 분배, 변이 구하는 방법. 저는 다짜고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창작한 방법이라서 여러분 보통 교재 혼자 독학하시거나 타강사 들으신 분들은 그 방법을 이용해도 무관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법에서 변이 구하는 건 간단해. 강성도의 합분에 하나는 보, K 빔, 하나는 스프링. 이거분의 그냥 P야. 그럼 스프링의 강성도는 K로 주어져 있는데 이 보, 캔틀레버의 강성도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도 나왔어 이거 그대로. 얘는 얼마냐? K 빔은 길이의 3승 3, 2, I. 조금 소개를 해보면 P 받았을 때 델타 P 길이 L. 이때 K는 델타 분의 P고 얘 계산하면 L의 3승분의 3, 2, I입니다. 정답을 구한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L의 3승 3, 2, I. 시험장에서 3만 썼겠지. L의 3승분의 얘는 얼마예요? 9죠? 9, 2, 여기잖아. 여기. 이거분의 P. 정답은 12분의 1이겠죠. 필수. 제발 좀. 얘 볼까? 자, K 스프링. 얘는 100. 여기 있잖아. 얘는 K 빔. L의 세제곱 3, 2, I. 야, 진짜 어렵다. 이거 대입해야 돼, 한 번은. 3의 세제곱 3. 2i는 100. 그럼 약분하면 2니까 9분의 100. 정답은
9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1kN이죠. 1 이렇게. 그러면 9분의 900 9분의 100이니까 9분의 1000 1000분의 9 미터겠죠. 미터 거 아니야? 단위가 이 밑에 얘는 킬로뉴턴 퍼 미터, 얘는 킬로뉴턴이니까. 그럼 밀리미터 바까지 1000 곱해줘야 되니까 9 밀리미터. 정답은 B형입니다. 응? 그렇습니다. 자, 다음 비틀림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비틀림 문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번 문제는 8장 부정정에서 114번 분배법 비틀림 변이 분배 16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얘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아까 한 변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비틀림각 파이는 그렇죠? 왼쪽을 K1, 오른쪽을 K2라고 하면 이거분에 그냥 T야, 비틀림력. 그럼 얘는 뭐냐? 아까는 L의 세제곱 3이하였자 캔틸리버. 얘는 K가 L분의 비틀림 강성 GIP. 비틀림 상수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L분의 GJ입니다. 써볼까 그러면? 그냥 대입해볼게요. 문제를 조심하게 읽어야 되는데 AC 구간의 비틀림 강성은 GIP. 이것도 내가 풀어줬었는데. 근데 이 GIP는 얘의 몇 배래요? 3배. IQ 테스트다. 얘는 얼마가 될까? 이걸 3GIP라 썼다 엄청 틀렸는데 3GIP가 아니라 3배가 GIP니까 얼마가 돼야겠어요? 3분의 GIP죠. 즉 얘는 GIP 더하기 3분의 GIP니까 이렇게 이거분의 T. 숫자만 쓰면 얘는 1, 얘는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4. 분모에 분모 뒤집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 시작합니다. 파이는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면 더 좋고, 길이가 왼쪽 건 L이잖아. GJ로 나왔네. 비틀림 상수. 오른쪽은 길이가 2L.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분모의 분모는 뒤집는다고 수업 드신 분들은 100번 얘기한 것 같아. 제가 3GIP GJ분의 이거죠. 응? 왜 C형이라고요? 출제율 잡지는 높지 않았으니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자,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구장 기둥 비법 130번 창조 작을 화정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흔한 문제죠. A형 문제입니다.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C가 좀 특이하네. 우리 임계하중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R은 유효 길이의 제곱 파이의 제곱 2i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다 똑같죠. 재료 똑같고 단면 크기 똑같고 뭐만 다르다? 결국 토목 설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유효 길이는 그려봐야겠죠. 예, 왼쪽으로 그리든 오른쪽으로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내 말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얘도 얘는 꺼불꺼불꺼불꺼불. 그럼 유효 길이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이 전체 길이. 반파 곡선의 그죠? 요 곡선 길이를 찾는 거야. 두 개 똑같잖아. 둘 중에 짧은 길이 구하는 건데 같으니까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유효 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 길이 하나만 써주면 되겠죠. 다 같으니까. 만약에 서로 달랐다. 가장 작은 거 쓰는 겁니다. 이렇다. 그러면 결국 유효 길이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제곱에서 뒤집으면 되겠죠. 정답은 해보세요 직접. 야, 그리고 상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상식적으로 또 얘가 단단하겠니? 얘가 단단하겠니? 이렇게 많이 받치고 있는 얘가 단단하겠니? 얘가 제일 단단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듣는 얘기 있잖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런 얘기? 찍어도 이걸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려웠다 할지라도 3번 4번은 찍으면 안 돼. 인간적으로 1번 2번은 그렇다 치고. 응? 네, 그렇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6장 재료화 비법은 47번 강제의 응력변의 선도 관련 문제 6번 19년도 국가시 9급 문제입니다. 여기 있죠. 나 이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건데 틀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볼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할게요. 탄성고동은 응력변의 관계가 보통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변형. 이거 수업 때 내가 똑같이 줬어. 그림을 찾아봐.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비선형 탄성, 선형 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와 뭐가 서로 대비되는 얘기냐? 탄선과 소송이야. 탄성은 뭐야 영어로? 원패스야. 경로가 하나는 얘기야. 얘는 투. 여기 해설지 봐주세요. 제하, 하중을 얹었을 때 제거했을 때 어이를 쓰는데 경로가 하나면 탄성, 이게 두 개면 소송이 되는 거야. 경로가 하나면 탄성, 두 개면 뭐라고요? 소송. 그러면 다른데 모양이 얘는 비선형 탄성, 얘는 선형 탄성. 일반적으로 전부 다 선형 탄성인데 얘도 가끔 있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기 2번을 읽어보시고. 보기 3번. 재료가 항복 하중 이후에 작용하죠 제거한 이후에도 남은 병리를 뭐로 한다? 영구 변형. 아까 남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영구. 자세한 건 책 찾아보세요. 잔류 변형. 됐죠? 그럼 언제 발생하겠어요? 소송에서 발생하겠죠? 그렇다. 탄성이 아닌 경우. 네, 보기 4번. 정답은 보기 4번인데 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길이 방향분의 가로 방향이니까 눈은 정의 읽어보시면 V분의 입실론 H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다. 근데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 자, 19번 문제 읽어볼게요. 모든 탄성질의 응력변의 선두는 직선이다. 아니라니까. 직선인 경우도 있는데 곡선인 경우도 있다고. 일반적으로 직선인데 뭐도 있다? 곡선도 있다. 2번. 재료의 탄성계에서 단위는 응력과 단위가 동일하다. 후크헤브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 얘는 보통 우리 공부하신 분들 뭐 메가파스칼, 얘는 기가파스칼. 메가와 기가는 파스칼 단위잖아 둘 다. 응? 똑같단 얘기야. 얘는 무차원. 얘는 무차원. 이것도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말했죠. 같다. 연성재료의 경우 항복과 동시에 파괴되지 않는다. 얘는 뭐가 세트냐? 연성은 보통 대비되는 이런 수에 있습니다. 취성. 취성은 뭐예요? 프랙처, 파단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파괴된다. 연성은 서서히 파괴죠. 그러니까 보통 대표적인 연성 재료는 강제. 얘는 뭐다? 콘크리트죠. 파괴되지 않는다. 서서히 파괴된다. 같은 얘기잖아. 소성교관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영구, 여기 있잖아 아까. 영구 변형, 잔류 변형이 발생을 한다. 응? 그렇다. 정답 몇 번이다? 아쉽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구조물의 변이. 비법은 83번 종척 공식 캔틸리버 구조물. 유일한 변이 파트 문제죠. 관련 문제는 43번 2020년도 지원 9급 또 필수 264번 문제입니다. 넘겨보시면 준비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264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변이도를 먼저 그려야 될 텐데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점을 A점, B점, C점이라고 하면 델타 C는 두 개로 나뉩니다. 첫째는 델타 C1, 두 번째는 델타 C2. 델타 C1은 뭐랑 같아요? 델타 B랑 같고 델타 C2는 각에다 호길이 구하는 공식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타 B에다가 워낙 자주 했던 얘기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끔 공약보로 푸신 분이 있는데 권장하진 않지만 뭐 구하신다라고 하면 무관합니다.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미안 답답하다고 해서 사실 이게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제 수업 때 많이 했던 건데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이 표? 시잘종. 시험에 잘 나온 종족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노트는 215페이지에 있죠. 비법 노트 나와 있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비례식 이용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이거? 델타 C는 델타 B 곱하기 2A분의 2A 플러스 3B. 자, 걸그적거리니까 우선 치우고 계속 얘기 나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비례식 이용한다라고 하면 델타 C는 델타 B 이거잖아. 얘는 3, 2I분의 길이가 A니까 PA의 세제곱 곱하기 2A분의 2A 플러스 3B잖아. 교수님 똑같이 썼죠. AB 썼잖아 지금. 그럼 A 하나 약분하고 계산하면 정답이 얼마겠어요? 6A분의
P 그죠? A의 제곱 몇 초나 걸렸겠어요 이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찍어! 모를 수는 있어. 찍는다라고 하면 B가 0이면 그냥 캔틀해보잖아. 그러니까 3이i분의 PA의 세제곱이 나와야지. B가 0이면 3이i분의 PA의 세제곱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죠. 조금 더 너려놨다? A하고 B가 2분의 1이면 제가 48 2i분의 5PL의 세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뭐 완벽하게 1번이 나왔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워서 그냥 하는 소리고 FM대로 공부하는 겸 풀어봅시다. 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점. 속상해서 그래. 물론 여러분만큼 속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말고 이미 시험 보신 분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좀 아쉽죠.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또 시험이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다? 3이i분의 PA의 세제곱. 얘는 2이i분의 PA의 제곱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얘랑 얘 더하면 정답입니다. 단순 계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맞췄는데 목적이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후기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심 분들은 지금 수업 듣고 완벽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왜냐면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전제되는 부분을 깔고 제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잡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업 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흔히 매년 하는 말이 있는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화의 하나의 대사 같죠. 왜냐면 끝났지만 이게 계속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건 여전합니다. 엄청나게 재밌게 하던 공부할 땐 재밌었잖아. 게임도 재밌었고 인터넷도 재밌었고 핸드폰 뭐 SNS 재밌어 다 재밌었는데 시험 끝나면 진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게임도 재미없고 입맛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결과를 떠나서 잘 보신 분들도 무한한 걱정이 여전하고 못 보신 분은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이게 시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털 건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그렇죠? 쉴 때는 좀 쉬시고 다시 또 일어서실 분들은 충분히 쉬어야지만 또 그 힘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좌절감에 빠져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털고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양민 토목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